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토킹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토킹을 안 찍은 지 꽤 오래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토킹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지금 오피스를 신랑하고 같이 쓰고 있는 관계로 오피스에서 영상을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실에서 찍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울리거든요. 그리고 목소리가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퇴근을 했는데 저희 신랑이 퇴근을 안 했습니다. 저희 신랑은 퇴근을 굉장히 늦게 하고 저는 퇴근을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오피스를 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이 호주에서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사회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다문화가 잘 되어 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형성한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부 정책으로 봤을 때는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문화랑 좀 어우러져서 살아야 그게 또 100% 잘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인종과 인종 간에 또 그 인종적 차별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잘 어우르며 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호주에서 오래 살았고, 그리고 다양한 업종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들하고 많이 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중국인. 중국 사람 요즘에 더 레퓨테이션 이게 안 좋더라고요. 좀 심각하던데요. 요즘에는 그 특히 유럽 여행 가서 길에서 똥을 싼다거나 그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탈리아 유적지에서 막 그냥 막 똥을 싼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진짜 사실인가? 근데 진짜 실제로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이겠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인들 관광객들 때문에 좀뭐 홍역을 앓는다 뭐 이런 그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호주에서는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그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사실 일반화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그 많은 인구를 만나본 건 아니고 그냥 여러 인더스트리에서 만난 그 인종들에 대한 약간의 그런 공통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통점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 사실 여태까지 중국인들하고 몇 번 이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 군데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런데 저도 좀 중국인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멜번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인 스트릿이 있어요. 그 시티에 그 수완스톤 스트릿이라고. 근데 거기에 중국인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어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얼마 전에 갔을 때는 거기가 중국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중국인들이 굉장히 좀 시끄러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말하는 게 좀 이렇게 억양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 하죠. 그런 걸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했을 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중국인들하고 일을 했었는데, 근데 그 안에 중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중국인들하고 일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오래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하고 또 의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 본토? 외국의 이렇게 투어리스트 말고,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인들은 좀 그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의 그런 의리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아무래도 이제 일하는 장소에서 만났고, 어떻게 보면 그 일하는 곳이 이제 커뮤니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중국인들한테 굉장한 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지내요, 다들. 근데 아무래도 그 투어리스트 그 중국인들 보면 아주 많은 다수가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지만 또 안 그런 중국인들도 많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지금은 중국인을 봤을 때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뭐 개념 없는 중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카페에서 일했을 때 그 중국 투어리스트의 공통점, 일단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메뉴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메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메뉴를 보지 않습니다. 메뉴를 가지고 가서 메뉴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딱 틸에 섰을 때 제가 뭐 시킬래?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영어로 얘기 안 해요. 중국말로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I'm not Chinese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중국말을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말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났을 때도 중국 사람들 항상 중국말로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 아니다 라고 얘기해도 계속 중국말로 얘기하는데, 그런 건 진짜 너무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여기 무슨 중국 사람만 사는 줄 알아? 뭐 중국 사람 인구가 많으니까 뭐 외국에도 다 중국 사람만 사는 줄 알아? 인구 많죠. 그렇지만 다 중국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중국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주문할 때 영어를 굉장히 짧게 얘기해요. 와, 이렇게 유창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무례하게 들릴 때도 있거든요. 마치 명령도로 얘기하듯이 얘기하니까 둘라떼 원컵케 막 이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can I have라든가 뭐 would you please 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죠. 그래가지고 중국인 손님들 때문에 기분 나빴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일했던 카페에서는 그 중국인 이제 손님들이 오는 거를 극혐했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항상 제가 가서 주문을 받곤 했습니다. 물리쳐야 되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제 물리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서 난 한국인이니까 내가 물리치겠다 라고 가지고 제가 몇 번 물리친 적이 있죠. 물리쳤다라는 게 내보냈다라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주문을 이제 받을 수 있게.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앞에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 옆으로 가서 서. 그리고 거기서 메뉴 읽고 네가 준비가 되면 나한테 다시 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조용히 가요. 뭐 거기서 막 진상 부리거나 못 가. 막 이러진 않아요. 옆에 가서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와요. 나 주문해도 되겠냐 이러면서. ready! 막 이래요. 답답하죠. 그냥 아기 같습니다. 그냥 아이다 생각하고 이제 주문을 받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한 3년 넘게 일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안 커뮤니티에서 일했었는데 거기는 저 빼고 다 이탈리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합니다. 이 성질놀이가 진짜 굉장합니다. 그 사람들 안에 있다 보면 진짜 제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좀 성격이 강한 편인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제 좀 성격이 세신 분들 뭐 그래 나만 하겠어. 뭐 그래 맞다 뭐 나한테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그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세요. 기도 세고 성향도 너무 세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하지 않아요. 이게 행동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다른 유러피안들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탈리안들하고 일했을 때 영어 하는 스킬도 굉장히 이렇게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아규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스킬이 굉장히 늘었고, 그 친구들의 일상입니다. 그 아규잉이. 그리고 그런 강한 리액션. 그래서 제가 거기를 그만두고 다른 데 갔을 때 성격이 너무 세다 이런 얘기를 호주인들한테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강함과 이탈리안의 강함이 이게 탁 믹스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로 빡 나면서 이게 진짜 막 엄청난 강한 그런 캐릭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지금은 좀 그 색이 조금 이렇게 빠져나가서 지금은 괜찮은데 한동안은 굉장히 좀 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 이탈리안들이 일을 굉장히 잘해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엄청 빠릿빠릿하게 엄청 잘하고, 저는 한국 사람보다 일을 그렇게 잘하는 이탈리안을 처음 봤어요. 근데 이탈리안 중에서도 일을 뭐 느리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제가 만난 공통적인 그 사람들의 특성이 일을 엄청 빨리 하고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불평 불만을 할 수 없어요. 저렇게 일을 잘하는데, 사장이라는 사람 일을 저렇게 나보다 2배, 3배를 하는데 내가 불평 불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할 정도로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3년 반 동안 일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근데 제가 그곳에서 일하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사장만 빼면 모든 게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일했죠. 그러니까 행복한 게 많은 반면에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또 지옥 같은 면이 있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자기의 기분을 그냥 막 표현해요. 그냥 뭐 필터를 거르지 않고 그냥 막 표현해요. 그리고 자기가 상처 줘놓고서 뭐 제가 나 더 이상 여기서 일 못하겠다. 나 진짜 왜 일 못하겠냐고. 너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네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러면 또 거기서 이걸 쿨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바로 사과해요. 미안하다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뭐 그런 적 있었고, 그리고 이제 2번째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아예 울더라고요. 울면서 저한테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고, 제가 여기 남아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한테 그 피쉬오일 있잖아요. 그 영양제를 사다가 저한테 주는 거예요. 너 그때 손가락 아프다고 했지? 관절염 때문에 아프다고 했지? 이거 먹고 나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주고 말해서 울고 막.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또 용서해주고 또 일하면은 또 막 신경질 부릴 거 오만 신경질 다 부리고. 그러니까 이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를 나중에 한 3년 지나고 나서 그만두긴 했는데 어쨌든가. 근데 또 이제 그분의 그 언니들이 있어요. 그 언니들이 있는데 그 언니들도 굉장히 성격이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자매가 많은 집이어서 그런가?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언니들도 뭐 하여튼가 뭐 29금, 19금은 없어요. 29금, 39금 막 이런 농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 문 앞에서 하고. 근데 거기가 그 정부 기관 안에 있는 카페였거든요. 그래서 좀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장의 언니가 거기 기관의 제일 높으신 분의 비서였거든요. 비서였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냥 막 거기서 막 사람들 문 앞에서 그 막 29, 39분 농담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냥 해대고. 그리고 이제 상사가 뭐라고 했어요. 그 최고 높으신 분에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거기다가 따박따박 말고 대고 하고 절대 지지 않아요. 뭐 그런 매력 때문에 뭐 그분이 계속 데리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가 진짜 성격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요. 정이 있다? 근데 제가 사실 거기에서 일한 직원 중에서 제가 일을 제일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렇게 붙잡았던 것 같은데 정이 있는 거? 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사실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 사람들도 뭐 그런 게 있고요. 가위 이거 사준 거 같아. 이거를 잘라야 돼. 기름 진짜 많이 나왔다, 그지? 잘하네. 들어가. 수연이가 만든 밥이 7분 남았네? 오케이. 아빠는 지금 회의 중이야. 다 하면 불러, 수연아. 피니쉬. 끝났어? 언제 끝나? 이거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해. 그럼 저녁은 언제 먹어? 먼저 먹고 있어요. 응. 수연이 삼겹살 굽고 있는데. 진짜로? 수연이가 밥하고 삼겹살 굽고 야채도 다 씻고 양파까지 잘라서 지금 굽고 있는데. 근데 몇 시쯤에 끝날 것 같은데? 여행 가면 6시 반. 수연아. 아빠 늦게 끝난대. 우리 둘이 먹자, 알았지? 남긴 알지. 응. 아우 착해라. 조심해. 그리고 아시죠? 인디안?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근데 호주에서는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근데 저는 그 전에는 인디안하고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 몰랐는데 그냥 얘기로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좀 안 좋다 뭐 이런 거. 근데 뭐가 안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다들 그냥 구체적인 예를 안 들고 그냥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실제로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땐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제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이쪽이 계통이 굉장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별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말을 몇 마디 나눠보면 얘가 네폴이고 얘가 이제 인도애고 얘가 방글라데시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갑니다. 일단 인도 친구들은 일단 일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무례해요. 좀 자기가 우위에 서려고 해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이제 네팔 친구들은 굉장히 좀 겸손해요. 겸손하고, 그리고 애들이 말할 때 매너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인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딱 왔을 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면은 일단 이제 저는 이제 교육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무례하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걸 보여주죠. 그래가지고 인도 애들은 그날
한마디 딱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싸바싸바 하는 스타일. 바로 그냥 굴복하는 스타일입니다. 강자한테 굉장히 약하고요. 약자한테 굉장히 강한 스타일. 그래서 인도 친구들은 오히려 좀 이렇게 오면은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좀 이렇게 교육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진짜. 그리고 네팔 친구들은 여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내가 이익이 되는 곳에 어떻게 붙어야 되고 어떤 사람한테 붙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탁 집어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 이 마음속에 진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우라고. 진짜 여우다. 뭐 여우면 뭐 어때서 저래야 성공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보면은 이제 네팔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따고 나서 좋은 직업을 자기들이 잘 출세해서 가서 거기 안에서도 좀 성공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따시더라도 영주권을 딸 당시에 그 직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청소를 했다 그러면은 계속 그냥 청소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내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그 청소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하스피털리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식당을 차리신다거나 뭐 이런 걸 하시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해보면은 진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해봤던 일들도 있고,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싶으신데 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뭐 영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과연 그 회사에 가서 이 호주 사회에 섞여서 내가 잘 그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그 허들을 넘을 수 있을지가 들어가기 전부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께서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신랑한테도 상담을 많이 하고. 근데 인도나 네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주권을 따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그만두고 새로운 커리어, 그러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그런 거를 도전을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좀 빨리 좀 성공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다른 인종보다. 그래서 이제 인디안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영주권 따면 일단 호주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직업 이런 데를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간 다음에 또 거기 안에서도 또 사업 이런 것들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T에서 일하는데, 그러니까 목수 그 자격증, 그리고 빌더 자격증 이런 걸 따가지고 이제 집을 지으러 다니신다거나 이러신 분들도 인디안 그 커뮤니티에 많대요. 그래서 인디안 커뮤니티가 크잖아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집을 지을 일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데 이렇게 돈을 받고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뭐 돈을 그렇게 싸게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겠죠. 아무래도 같은 커뮤니티니까.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인디안 커뮤니티는 이렇게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가족처럼 다들 잘 지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시드니나 이런 데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인디안 이 그룹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 다 가족인 줄 알았거든요. 워낙 인디안이 인구가 많잖아요. 또 한 집에 아이도 많이 낳고. 근데 이게 가족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친해진 사람들끼리, 이제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여행 와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제가 캔버라 와서 제일 많이 부딪혔던 그 문화권이 방글라데시인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약강. 그러니까 약자한테도 강하고 강자한테도 강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건지, 일단 자기가 기분 나쁘면 그걸 그냥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위아래도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례한 경우가 있었죠. 어느 날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세척기에다가 그 트레이를 이제 갖다 놓으러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안 들어와. 근데 저쪽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봤더니 그 남자가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F워드를 써가면서. 근데 사실 에이시안들이 그런 공공장소에서 F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 크게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호주 애들이나 그냥 F워드 그냥 막 쓰는데 진짜 보기 힘들어요. 근데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트레이를 거기다 놓으려고 했더니 그 남자가 그 트레이를 집어 던지면서 이거 왜 나한테 갖고 오냐고, 지금 마감 시간 다 돼가는데 나 퇴근해야 되는데 왜 갖고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야, 마감 시간이든 뭐든 뭔 상관이야. 여기다가 놔둬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건 네가 할 일이라고. 그리고 네가 마감 시간이야? 너 끝나는 시간이야? 그러면 다른 디시워셔가 오잖아. 그러면 그 디시워셔가 할 거니까 어쨌든 이 트레이는 여기다 놔둬야 된다. 그랬더니 막 기분 나빠하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더니 그 트롤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트롤리를 그 키친에서 그 키친에 막 불도 있고 물도 있고 바닥에 물이고 이제 마감 시간이니까 그 큰 트롤리를 그냥 쫙 밀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에 꽝 하고 이렇게 쳐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완전히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정신이 완전히 돌아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저도 똑같이 F워드를 썼어요. 너무 흥분이 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 미안하다 됐어 막 이러는 거야. sorry 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또 큰 사단이 한 번 났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친구를 관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너는 시프트가 없을 거라고 다시는 너를 부르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 네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너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거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재산이라고 근데 네가 국가재산을 이제 망가뜨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액션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너는 그러면 지금 당장 앞치마를 벗고 집에 가서 그 통보를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지. 왜냐면 그 친구가 거기서 일을 했던 이유는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주권도 안 받은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이게 크게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 이 친구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가 난 더 이상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난 지금 바로 리포트하러 가겠다. 그러고 이제 저는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저랑 가장 친한 친구 동생이 그 친구랑 같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동생이. 그래서 그 동생이 걔한테 가서 절대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오더니 막 미안하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일단락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또 그 안에서도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 말고도 또 다른 또 방글라데시 친구가 있었는데 뭐 그 여자분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프렌치. 프렌치 만나보셨나요? 그 악명 높은 프렌치? 저는 제 슈퍼바이저가 프렌치였습니다. 저 성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프렌치 그분들은 성격이 이거는 뭐 이탈리안도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강하잖아요. 막 강해 막. 그런데 이 프렌치 애들은 못됐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렌치한테 인종차별 또 당한 적도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공공장소에서 그냥 막 인종차별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 stupid Korean 막 이러고 막 그랬었어요. 그것도 한국인들 앞에서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사람이 그 아시아 직원들을 굉장히 막 혼낸 적이 있어요. 그 손님들 보는 앞에서. 그래서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인종차별이라고. 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 내 눈에 보이면 내가 신고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그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따로 만나서 이제 그분한테 들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그 사람이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자다 막 이런 얘기들이 이미 뭐 공공연하게 그 건물 안에서는 이렇게 나돌았다고 해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프렌치 여성분께서 계셨는데 와 그분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제 코비드 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와야 되잖아요. 그때가 진짜 막 락다운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락다운이 중간에 한번 풀렸을 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심각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마스크를 이제 쓰고 일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공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패닉.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패닉. 그리고 일하는 직원들도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고 그 계산대에 딱 서가지고 자기 일하겠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슈퍼바이저가 가서 마스크 쓰고 오라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얘기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었어도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이게 지금 정책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넌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한 말이 나는 마스크를 안 쓸 자유가 있다. 나한테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러면서 끝까지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 직원들끼리도 막 그걸 막 옮길 때였어요. 막 바이러스를 옮기고 막 이럴 때여서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면 한 명이 걸리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걸리니까. 그러니까 빨리 보내야 되니까 빨리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2시간 딱 적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그 프렌치를 만난 거죠. 프렌치 사람들 뭐예요? 자유가 중요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그 권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쓸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내가 2시간을 일을 안 했지만 2시간을 적어야 되는 나의 권리를 챙기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옆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 충격을 받았죠. 역시 프렌치네. 프렌치 대단하다. 그렇게. 그래서 한국분들은 한국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뭐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고 빠르고
근데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좀 말이 많다고. 뒷담. 그리고 뭐 이렇게 소문을 막 잘 퍼뜨리고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일본에도 살고 한국에서도 살고 호주에도 살지만 항상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 그런데 친구들 중에서 중국 사람도 있고요. 네팔 사람, 뭐 프렌치, 이탈리아, 뭐 마세도니아, 그리고 호주 사람 이렇게 있는데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호주 사람을 빼고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면 다들 말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세도니아 친구가 야, 난 마세도니아 사람 안 만나. 말 엄청 많아. 난 그래서 그 커뮤니티 안에 안 들어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네팔 친구도 그러고 그리고 피지 친구도 그러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하고 같은 인종 그 안에 커뮤니티들은 다 말이 많다. 이게 공통점이었어요. 뭐 다른 인종이 있을까? 호주 사람들은 사실 100% 호주 사람이라는 거를 확신할 수 없는 게 이게 이민자의 나라이다 보니까는 이제 많이 좀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프렌치면 뭐 아버지가 영국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머니가 호주 사람인데 아버지가 그 아일랜드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100% 호주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제 백인들을 봤을 때는 그냥 특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호주 사람들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뭐 일 안 하고 게으르고 뭐 이런 거야 뭐 워낙 이제 글로벌하게 유명하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호주에 살다 보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사람이 좀 게을러지고 좀 여유를 즐기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저도 지금보다 훨씬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해 한 해 갈수록 저도 좀 굉장히 릴렉스해지고 그래도 뭐 호주 사람들보다 일은 더 뭐 빠릿빠릿하게 잘하긴 하는데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나라가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느리고 그래도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또 거기에 적응하면서 또 살아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일본 그 식당에서 예전에 그 파트타임으로 일했을 때 일본 그 직장 사회 아시죠? 이 상하 관계가 굉장히 엄격한 거. 그래서 제가 좀 엄격한 곳에서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은 식당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무조건 상하 관계. 내가 한국 사람이든 내가 중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상하 관계. 근데 그 위에 있으신 분들이 다 일본 분들이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본에 있을 때도 일본 사람들 잘 안 만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에 있을 때는 홍콩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홍콩 친구들하고 놀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어를 좀 잘했던 이유가 그 홍콩 친구들이 일본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진짜 많이 배워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맨날 놀러 다니니까 일본 말이 엄청 쏙쏙쏙쏙 늘어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그 친구들이 진짜 일본어를 잘했어요. 그러네요. 제가 옛날에 일본 친구가 있었네. 여기 있었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사람 안 만났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일본인 친구들 많이 사귄 적이 있어요. 맞아. 근데 아직도 연락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특징이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본인의 속마음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뭔가 우리가 주제가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깊숙이는 안 들어가요. 저희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깊숙이는 안 들어가고 어떤 적정한 선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아무리 친해도 속마음을 잘 꺼내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힘든 거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고 그리고 그냥 항상 단절한 대화, 그냥 일상적인 대화 이런 거 아무리 친해도 그런 거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금 깊은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이래야지 이런 게 진짜 뭐 베스트 프렌드 그냥 친구가 아닐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 깊고 뭐 그런 대화를 했던 그런 친구들은 지금 아무학도 연락을 안 하고 그리고 누구였는지 사실 이름도 사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일본인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는 아직까지도 연락을 해요. 얼마 전까지도 이제 메시지도 주고받고 자주는 아니어도 그래도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일본 가면 그때 한번 이제 디즈니랜드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살다 보니 그런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늦은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토킹토킹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두서가 너무 없죠. 왜냐면 저는 이제 원고가 있이 이렇게 토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막 하는 스타일이라 두서가 없어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잘 따라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제 토킹은 그냥 틀어놓고 그냥 듣는, 라디오처럼 듣는, 이렇게 듣는 그냥 토킹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토킹을 자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몇 개 제가 지금 주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더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러가 보도록